여러분,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통영. 2015년 6월 14일 이곳 통영의 도산면이라는 곳에서 평소처럼 공사 인부는 방파제 준설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연장 공사 중에 바다 밑에서 커다란 돌덩이 같은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부들은요, 그게 바위인 줄 알고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웬걸? 끌어올려서 보니까 바위가 아니야. 끌어올려진 건 되게 오래된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아 보였던 이 오래된 자동차 안에는요,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뼈들이 함께 발견이 됐어요. 당연히 차량이 발견된과 동시에 공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공사 중에 이 차량을 만약에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 차 안에 있었던 이 유골도 아예 못 찾게 되는 거였대요. 왜냐면 공사 자체가 자동차가 가라앉아 있었던 곳 그 위에 그냥 석재를 올려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석재가 이 차량 위에 그냥 딱 덮여져 버리게 되면 이제 아예 그냥 묻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영 그 안에 있었던 유골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파제 공사가 아니었다면 백골 시신의 사연은 영원히 바닷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의 차량은요, 96년식 세피아 차량이었습니다. 2000년경에 단종된 이 차 안에 있었던 누군가는요, 아마도 이제 10년 이상 바닷속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닷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대체 이 차량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접수 이후에 경찰들이 이 차량 안을 샅샅이 수색을 했을 때 그때 문제의 차량 안에서는요, 남녀의 신발 2컬레가 발견이 됐고요. 이 신발 안에 각각 양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양말 안에서 발뼈가 각각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유골이 2구가 더 발견이 됐는데 대퇴골의 크기를 확인해 본 결과 한 구는 남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구는 여자로 남녀의 백골 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차량 안에는 한 명이 아닌 2명의 남녀가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 안의 뒷좌석에서요, 이들의 신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겨울 점퍼라든지 물품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분증, 소지품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신분증을 토대로 호적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문제의 차량 안에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는요, 1999년도에 결혼을 한 부부 사이로 확인이 됐어요. 부부.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함께 숨진 채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던 걸까요? 당시 부부가 타고 있었던 차가 발견된 곳은요, 방파제 끝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약 30m 떨어져 있었는데 방파제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마을과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첫 번째로 의심을 해본 정황은요, 사고사였습니다. 사고사. 이 문제의 이곳이요, 그 낚시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가을철부터 해가지고 낚시꾼들이 정말 즐비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찾는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그날 혹시 이 부부가 이곳으로 낚시를 하러 왔던 거지. 낚시를 하러 왔다가 방파제 쪽에서 운전 부주의로 추락한 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듯이 이 문제의 차량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들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낚시 도구. 그렇다면 이 부부 사고사를 당했던 걸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고라면 이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나 빠지기 직전에 이 부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고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고니까 도움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푹 빠지는 게 아니니까. 차량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거나 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러거나, 본인들이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거나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대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지 않았을까. 지금 옆에가 제일 끝쪽이 낮 시간대 찍은 거고요. 어두운 게 똑같은 위치, 저녁에 찍은 겁니다. 낮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지만, 야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방파제를 밤에 다시 찾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지금 띄어드린 화면의 모습이에요. 정말 시꺼멓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런 데서 낚시하는 것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칠흑 같은 어둠에 가로등 하나 없기 때문에 조명을 비춘다고 해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되게 어두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말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간 낚시를 하러 왔었던 남편이 깜깜한 방파제길을 달리다가 방파제 끝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니까 길이 더 있는 줄 알고 그대로 달렸고, 그러다가 운전 부주의로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걸까요? 그랬던 걸까? 하지만 이 남편분 원래 택시 기사셨대요. 개인 택시 기사. 경력으로는 구급차도 운전을 해본 적이 있으신, 운전 쪽으로는 정말 베테랑이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고가 난 그 지역의 길들도요, 남편분이 정말 잘 알고 계셨대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길이 더 있는 줄 알고 더 갔다가 빠졌다. 전문가분들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고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제일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숨진 이유는 뭐였을까? 두 번째로 해본 추정은요, 부부의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문제의 방파제 길이는요, 100m 정도에 폭이 6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곳을 가속으로 달려가지고 스스로 일부러 바다에 떨어진 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거든요. 숨진 이 부부는요,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부부를요, 가난했던 부부, 가난한 부부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은 이렇게 집이 새로 지어졌는데, 이 부부가 살 때까지만 해도 집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대요. 지금 부부가 살았던 집 위치거든요. 지금 새로 지어져서 이런 거고요. 이 부부가 살 때만 해도 연탄으로 불 때던 그런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곳에서 3년간 월세를 주면서 생활을 하곤 했었다는 두 사람. 평소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던 탓에 이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부부가 살았던 이 집, 이 월세집의 집주인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부가 사라졌고, 갑자기 연락도 안 됐고, 갑자기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사실 이 부부는요, 아내는 3번째 결혼이었다고 하고요, 이 남편은 1번째 결혼이었다고 해요. 초혼.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혼 전부터 서로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40이 넘는 나이에
늦게나마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음에도 그 누구보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인꼬 부부였다고 해요. 사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요, 이 부부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이 뭐가 힘든 건지 갑자기 자기 개인 택시 면허를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해, 이 남편이. 근데 이게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도 갑자기 막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꾸기 시작해. 거기다가 2천만 원의 대출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집세와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빚 독촉과 함께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그 누구한테도 이런 사정을 털어놓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냥 둘이서만 끙끙 앓았던 거예요. 실제로요, 가족 동반 자살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생활고, 경제난이라고 하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되게 비극적인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 이 부부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기에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두 사람과 함께 발견된 이 자동차는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 두 사람만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 같아. 근데 차량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되어버린 상태였던 자동차. 경찰 조사 결과 차량 그 어디에서도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조수석 유리창, 그리고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이요, 전부 약 10cm 정도 창이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안에는요, 차량 키가 꽂혀져 있었는데 시동 상태가요, 온으로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물에 빠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어는요, 중립으로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중립. 그리고 안전벨트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동차에 남겨진 단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요, 이 부부의 죽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차량의 증거들 중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변속기 레버의 위치라고 해요. 보통 N, 중립에 놔져 있을 때는 뒤에서 차량을 밀 수가 있거든요. N으로 둔 상태에서 차량 뒤에서 밀면 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차 N으로 놔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살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N으로 놓고 뒤에서 밀면 밀리니까. 근데 N으로 있었네? 타살 가능성 있다. 뒤에서 누군가 차량을 밀어서 빠뜨렸을 수 있다. 보통 스스로의 극단적인 선택일 경우에는요, 이 변속기 기어 레버를 D, 운행에다가 놓고요, 가속 페달을 꽉 밟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차량은요, N 중립에 있었거든. 거기다가 타살을 위장하는 경우에요, 문제의 차량 시동을 켜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위장하려고 할 때. 만약 부부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다면 기어는 D 운행에 놔져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해서 빠졌을 테니까 운행에 놨겠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부가 죽으려고 기어를 D 운행으로 놔서 쭉 운전을 하다가 죽음 직전에 N 중립으로 바꿔가지고 물에 떨어졌을 가능성 정말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정말 희박하대요. 죽음 직전에 기어를 바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여튼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에는요, 미심쩍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0cm 정도 열려있는 창문이에요. 원래 창문이요, 다 닫혀져 있는 경우에는요, 이 차량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잘 가라앉지 않는데요.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경우에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창문이 다 열린 상태로 물에 빠지게 되면 차량은 정말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대신에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차량 안에 있는 시신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창문이 옆에처럼 애매하게 10cm 정도 열려 있다. 그러면 차도 빠르게 물에 잠길 수 있는 거고요. 차량 안에 있는 시신이라든지 이 피해자, 사람도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문제의 차량, 창문이 진짜 애매하게 조금씩 열려있네. 숨진 부부는요, 겨울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춥디 추웠던 그 겨울, 바다에서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죠. 혹시 누군가가 이 부부를 기절 혹은 살해한 다음에 문제의 차량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리고 차량의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그리고 기어를 중립 N으로 놓은 채로 차량이 물에 빨리 가라앉고 시신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창문도 조금씩 다 열어둔 뒤에 방파제에서 뒤에서 차량을 밀어갖고 빠뜨려버린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고가 아닌, 이건 사건이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이 부부의 지인들은요, 한 가지 되게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위협도 이 부부가 당했었다고.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이 부부의 집을 몇 번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갑자기 사라짐과 동시에 이 사채업자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우연이었던 걸까요? 경찰들이 추정하는 이 부부의 사망 시점은요, 차량이 발견되기 무려 10여 년 전인 2005년 1월경입니다. 1월. 10년 전. 10년 동안 물속에 시신이 갇혀져 있었던 건데, 사실 이 남편분은요, 연락이 두절되고 5년 하고 이제 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아내 여자분은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의 가족분들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형이라는 사람이 연락 한 통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냥 형 없다 생각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년 하고 더 지나가지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셨고요. 이 아내 쪽의 가족분들은요, 원래 이 아내분이 연락을 하다가도 갑자기 잠수 타버리고,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갖고 연락하고, 이런 게 좀 많으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연락 없어도 뭐 또 뜬금없이 연락 오겠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부가 사라졌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좀 더 일찍 이 부부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었더라면, 그래서 좀 더 빨리 경찰의 수색이라든지 수사가 들어가게 돼서 시신이 일찍 발견이 됐었더라면 사망 사인도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낼 수가 있었을 텐데, 바닷속에 차량이 박힌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차량이 다 녹슬어버려가지고 뭐 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시신도 다 훼손돼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증거가 상당히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건 경위에 대한 추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 영구 미제로 남아버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영구 미제. 이 부부의 정확한 사망 사인 끝내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경찰 측은요, 이 부부의 생활 환경, 그리고 개인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하고요. 타살이나 극단적인 선택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분들의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백골 시신 두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도 모르는 되게 미스테리한 죽음인데요. 늦더라도 꼭 죽음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영의 한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